와, 친구들 가게 안녕하세요. 오늘 의왕시 비대면 학과 멘토링 MC를 맡게 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학과 멘토분들과 함께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들 먼저 각자 인사와 자기소개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다니고 있는 이윤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 이름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합쳐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반도체 소자나 회로 이런 거 다루는 학과이기도 하고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루는 학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대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융합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영어 영문학과 멘토님, 영어 영문학과니까 자기소개는 영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ello, this is Kayan Ko, and I do major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s the department that studies deeply about English itself, and it is constituted of 3 different curriculums: English Language, English Literature, and Practical English.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물리교육과 멘토님도 자기소개랑 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교육과 재학 중인 조용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물리교육과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중등학교 물리교사 혹은 과학교사를 위해서 무슨 물리 이론부터 시작해서 물리교육 이론, 물리 실험, 탐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학과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우리 물리교육과 멘토님부터 한번 자랑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물리교육과이기 때문에 물리학과, 교육학을 모두 배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 쪽으로 봤을 때 물리를 살려도 되고요, 교육을 살려도 되고, 아니면 정말 중등학교 물리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진로 폭이 넓다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어 영문학과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영어 영문학과는 단순히 영어만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스피킹, 그런 디베이트 스킬을 배우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향상하기보다는 영어와 관련된 모든 실력을 향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저희 학과는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설학과다 보니까 선후배들 간에 되게 관계가 돈독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런 돈독한 관계는 다양한 과 동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계약학과라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 학과만을 위한 건물도 있고 동아리방도 되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학과별로 엄청난 자랑거리가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학과 졸업 후에 진로, 직업 또는 비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영어 영문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어 영문학과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대학 교수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인데 다양한 분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외국계 기업 혹은 호텔과 같은 호텔리어가 되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프리한 그런 직업인데 통역가나 혹은 번역가가 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5급, 7급, 9급 공무원이나 혹은 코츄라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 관련 지식을 배우고 그 안에서 문화를 습득하고 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영문학과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가 갈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 학과가 계약학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어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최소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졸업 직후에 삼성전자로 취업이 보장이 되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으로 가서 본인의 학업을 떨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IT 관련해서 창업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물리교육과 멘토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소개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저희는 물리랑 교육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쪽으로 살리시는 선배님들은 주로 자연대 대학원이나 공대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쪽을 살린다면은 이제 교육 대학원이나 사범대 대학원을 진학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교육과의 꽃은 역시 뭐니 해도 교사인 만큼 임용고시를 졸업 후에 본다면 이제 가까운 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이제 거기 물리교사나 과학교사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멘토님도 물리 교사가 되는 게 꿈이신가요? 저는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물리교육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과인 학생들은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과탐 중에서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변태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그렇게 약간 모두가 좀 포기하려는 그런 물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물리교육과에 가셨을 텐데 도대체 물리의 매력이 뭘까요? 일단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변태가 아니신 거죠? 네,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리를 좋아할 뿐입니다. 근데 물리의 매력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저는 완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이치나 사물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남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과목 중에 물리가 가장 설명이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 보기조차 어려워요. 그것은 이제 물리 교사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 영문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영어 영문학과면은 카페에서 막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영어로 된 책 읽고 막 자막 없이 영화 보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다들 어벤져스 아시죠? 알죠, 네, 알죠. 어벤져스의 그 유명한 I love you 3000이라는 그 명대사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네, 그 명대사가 있었는데 다 같이 친구들이랑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야, 그 씬이 너무 좋았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 부분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한 명대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켜고 봅니다. 네, 영어 영문학과도 자막이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어 영문학과 멘토님께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하고 쓰고 듣고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회화를 그냥 일상 영어 같은 거를 배우는 것과 영어 영문학과를 다님으로써 학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하는 영어는 사실 일상 영어잖아요. 이건 약간 커뮤니케이션 위주예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사실 디베이트 스킬을 배워요. 그래서 약간 토론하는 과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으로 이런 근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허점을 찌를 것인가 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그게 기계에 잘 많이 쓰이는 것도 알 텐데 정확하게 반도체란 어떤 걸까요? 잘 뜯어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운 게 반만 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0을 입력하고 1을 입력하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가 뭔지 다들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 각광받는 S 대기업 반도체, SK 반도체 이런 곳에 바로 취직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삼성전자 최소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합격을 하게 되면 졸업 직후에 삼성전자 DS 부문으로의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혹시나 학점이 안 좋거나 어려워가지고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 학기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거를 통과를 못해서 삼성전자에 취업을 못했다 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네요. 모든 취준생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제 멘토님들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각자 본인이 처음에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물리교육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자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화학 뭐 여러 가지 과학이 있죠. 그걸 다 전반적으로 좋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설정을 해야 돼서 담임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내가 뭘 계속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뭔가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았고 이제 뭔가 영화나 이런 탐구 활동에 있어서도 물리학 내용을 다룬 영화를 본다면 뭔가 인상 깊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리학과냐 물리교육과냐 이 생각이 아마 다들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분야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리 더하기 이제 교육학을 해서 물리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멘토님께 안성맞춤의 학과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영어영문학과 멘토님은 어떤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비슷한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태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전에 보면 그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발음이 어떤 발음이지? 라고 혼자서 약간 분석하는 걸 좀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궁금점을 갖고 있었고 아무래도 저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과학? 이런 분야에 비해서는 제가 영어를 좀 즐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은 어떻게 학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는 저희 전공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학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전액장학금이나 취업보장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데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크게 특정해 놓은 꿈이 없었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원서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학과마다 학과별로 특색이 있을 텐데 각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면 좋은 활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뭐 동아리, 경시대회, 자격증, 대외활동 모두 좋으니까 이거는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주세요. 저는 동아리를 2가지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영문학과 책을 다루는 학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동아리를 하나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모의유엔 동아리를 했었어요. 사실 좀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영어를 스피킹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만약에 학생들이 좀 영어 관련해서 듣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와 관련된 건 모든 걸 나갔었어요. 그래서 영어영문학과가 사실 단순히 막 책만 읽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얻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과는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반도체, 그러니까 물리를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보일 수 있다시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분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잘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물리를 좋아하는 조용천 멘토님 같은 그런 분들이 오셔도 괜찮은 학과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어서 코딩을 몇 번 만져봤다 아니면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학과에 와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막 좀 성적을 잘 받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물리교육과 멘토님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일단 물리 쪽에서도 학업이나 무슨 경시대회 등의 대회는 또 저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 대회라든지 아니 뭐 논문 같은 걸 읽고 그걸 발표하는 동아리라든지 그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이다 보니까 저는 멘토링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나 지역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 봉사 활동을 저는 방학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적어 놓으면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사범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성적이 좋더라도 교직 면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접에서 이제 되게 좋게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각 학과를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추천하는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물리라는 과목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면 좋아요. 근데
사실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앞에 말했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물리를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과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오면 좋고요. 뭐 혹시나 본인이 좀 꿈이 확실하지 않거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학과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어영문학과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하시나요? 영어와 관련된 걸 좋아하는 친구면 좋고요. 그리고 꼭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나는 해리포터를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혹은 셜록 홈즈를 보면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다라는 영화를 단순히 즐기는 친구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좋아하고 약간 영어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잘 와서 잘 적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물리교육과 멘토님은 어떤 친구들한테 본인 학과를 추천하시나요? 네, 일단 교사를 꿈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꼭 필요한 자질을 하면 일단 물리를 좋아해야 합니다. 물리교육과라고는 하지만 실은 수업의 80%가 물리고 20%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80%를 따라갈 수 없다면 아마 물리교육과에 진학을 하더라도 조금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과목마다 실은 교육과가 있잖아요. 국어교육, 뭐 역사교육 그런 데로 맞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교육학과라는 학과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본인 학과별 공부랑 지금 대학에 와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좋았던 것도 좋고 싫었던 것도 좀 좋습니다. 네,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좋았던 점은 사실 고등학교 때 하는 영어는 좀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고 교과서를 분석을 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받아 적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대학에 와서는 그런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긴 하지만 이 부분을 본인이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영어를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또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딱딱한 영어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좀 달랐던 점은 아무래도 저는 책을 즐기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몇 권을 읽어야 하는 수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과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단순히 책만 활용하지 않고 저희는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또 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교육과 멘토님은 어떤 기대와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물리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어렵다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가 그래도 저는 나름 적성에 맞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왔을 때 물리가 또 고등학교 물리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 물리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말이 다 영어로 적혀 있어요. 원서도 읽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내가 알던 물리가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은 이제 본인 기대와 달랐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 기대와 다르다기보다 기대만큼 어려웠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수능을 볼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대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물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를 계속 배우는데 계속 힘들고 그리고 코딩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코드는 어떻게 짜도 맞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참 새로운 정답이 없는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고등학교 때 기대와 달랐던 점이 아주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직업병처럼 이제 학과 학생들마다 아마 특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영어영문학과는 외국인만 보면 막 말 걸고 싶고 막 그러신가요? 근데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약간 소통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가서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문법을 보면 이제 좀 틀린 문법 같은 걸 보면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요즘 보면은 막 브랜드 중에서 예를 들면 막 nerdy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거 만약에 외국에서 입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과병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은 학과병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코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코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괜히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잡고 한번 코드를 봐주고 괜히 여기가 틀렸어 이렇게 짚어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럼 물리교육과 멘토님은 혹시 영화 보면서도 막 요즘 막 마블 영화 보면은 양자율 물리학이 어쩌고 뭐 평행우주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혹시 영화 보면서 실제로 막 분석하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 생각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마블 영화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좀 핸드폰 보기가 두려워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맞는가? 용찬아, 이게 양자 물리학이라는데 나도 진짜 앤트맨처럼 작아질 수 있는 거야? 라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학과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물리교육과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려 하는 친구가 좋을까요? 일단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과 친구들이 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교육과다 보니까 교육학을 배워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막 평소에 영어 단어의 어원을 궁금해하는 이런 친구들한테 좋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약간 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라는 수업을 들으면 좀 지루하진 않더라, 다른 과목보다는 좀 흥미를 느끼더라 라고 생각하면 다 좋고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 과는 일단 물리가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 물리를 많이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그거에다가 덧대서 이제 저희 학과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되게 많이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끈기가 있는 사람, 코드를 십몇칠 동안 봐도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계속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끈기. 실제로 저는 제가 과제를 하면서 한 코드를 17일 동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정도의 끈기를 가진 친구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끈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영어영문학과 멘토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영어영문학과는 또 이렇게 문학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시도 읽고 막 영어로 된 막 엄청 막 두꺼운 소설도 읽고 막 그런 식으로 다양한 걸 배우나요? 여러분들이 뭐 국어 시간에 듣는 시나 뭐 희곡 작품이나 이러한 소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영어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동별곡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을 사실 좀 영어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고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석도 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해석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영문학과에서 문학은 약간 이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님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학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영화로 보시면 이제 아주 잘생긴 디카프리오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영화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는 아주 그 주인공 닉이랑 개츠비랑 그 주인공들의 그 사이를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풀어놨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굉장히 약간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영문학과에 오시면 이렇게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이랑 영어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까지 반도체가 들어간다, 막 이런 게 있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전자기기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카메라나 아니면은 조명이나 막 이런 것도 반도체로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명까지?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학과별로 해외로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지 이번에 물리교육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일단 사범대에서 교사라는 인력을 양성을 하잖아요.
이 교사라는 게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에 나가서 교사를 하시는 선배님들은 거의 없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조금 더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다루는 교육학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교육학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그러고 돌아오시는 선배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영문학과 멘토님은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면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영어 영문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복수 전공이라는 걸 많이들 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이라는 건 이제 본인의 학과 제1 전공 이외에도 본인이 더 듣고 싶은 학과를 두 번째로 듣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 아니면 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는 그 부분을 살려서 이제 외국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관광학부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은 관광학부에서 배운 지식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호텔이 운영이 되는지, 또 어떻게 통역가의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외국계 뭐 호텔 혹은 외국계 관광 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멘토님도 복수 전공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인문대 쪽이라서 조금 달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해외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라는 시장이 상당히 글로벌한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상당히 넓어요. 뭐 구글이나 인텔,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이런 것처럼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도체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기보다는 좀 민망한 에피소드였어요. 이제 제가 실용 영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부분에서 이제 영어로 토론을 하고 학생들이랑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굉장히 망쳤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교수님 사무실로 와라 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이 너 무슨 문제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퐁퐁퐁 울어버려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내가 뭐 잘못했니? 미안하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건 사실 영어 영문학과는 주로 영어 연극 동아리가 각 학교마다 있어요. 동고동락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고 의견 마찰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중재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사를 안 해온 친구는 좀 약간 혼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 연극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민망하지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리교육과 멘토님은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 과가 물리를 하다 보니까 소개를 할 때 동아리나 아니면 사범대에서 같이 교육학을 배울 때 저 물리교육과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살짝 눈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그런 시선이 좀 따라온다는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리를 하면은 조금 아직은 남자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을 가시면 아마 과잠이 다 있으실 텐데, 저희 과잠이 이제 핑크핑크하고 이제 장미도 막 넣고 막 그 여학생이 없는 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해소하자, 이런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도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신입생들이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가게 돼요, 전원이.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인솔자 자격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뭐 이런 구글 사업장 이런 데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학년 2학기 때 삼성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 이렇게 막 그 뭐 21살, 20살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사 가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면접 같이 보러 온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다들 25살이요, 26살이요, 30살이요 이러는데 전 21살이요 이러니까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학과별로 자신의 학과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과는 막 토익, 토플 이런 시험 다
당연히 만점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경우만 봐도 아니고요. 이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에 따라서 유형이 다른데 이 부분을 본인이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점 받을 확률은 높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점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의 막 자식이라는 그런 썰이 있던데 맞나요? 사실 삼성의 자식이라는 말도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저희 학과한테 해주는 게 많긴 해요. 뭐 건물을 하나를 세워줬다던가 아니면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다던가 취업 보장을 해주고 있다던가.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의 자식까지는 아니고 한 후계자 정도? 요 정도로 보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 오해는 시스템 아니에요. 공학과는 후계자. 삼성의 후계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물리교육과는 약간 전형적인 공대 마인드의 끝판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일단 물리교육과나 물리학과나 전반적인 물리 쪽 성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변태다 아니면 체크무늬 난방이 있다 이런데 오늘 제 의상을 보시면 굉장히 노랑노랑하잖아요. 체크무늬 난방 안 입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가장 큰 오해라고 하면은 아마 선생님 될 거니?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저도 들었고 선배님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졸업생 통계를 봤을 때 요즘이 더 그렇기도 하지만 진학이나 뭐 다른 물리 쪽이나 교육학을 살리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한 100이라고 치면은 한 30%, 40% 정도만 이제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청소년 친구들이 대학 학과를 결정할 때 그런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 경험을 되살리자면은 그런 어떤 학과를 굳이 꼭 지망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학과를 가야겠다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인생은 어떻게 잘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공부를 하고 학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만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어영문학과 멘토님은 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학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보면 요즘 대학 탐방도 많고 학과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진로 직업 체험센터 영상을 이렇게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요즘에 학과 멘토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제 학과 멘토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배님들이 오셔서 듣는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리교육과 멘토님도 이런 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일단 저는 그 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님들을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학과를 졸업했을 때 좀 그 직종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그런 기업에 가서 산업체에 가서 그런 인터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좀 면담을 하는 형식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각 학과나 직업마다. 그 단점이나 장점을 모두 다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직접 경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인터뷰를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인터뷰를 가셨는지 저는 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아마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지은이에게 저는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기회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요즘에 그냥 쉽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연구단지에 가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설명을 해주시다가 가끔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막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니면 뭐 배운 물리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아 내가 물리 공부를 해보니까 적어도 뭐 석사는 해야겠더라. 뭐 이 반도체를 하려면 이제 말씀한 것처럼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뭐 박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게 많습니다. 완전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노력을 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멘토님들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나 팁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 저는 아직까지 스톱워치를 활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그 앉아있는 전체 시간을 다 공부에 활용하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순 공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오늘 내가 9시간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그럼 내가 이 정도 못했으니까 13시간 조금 더 해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플래너를 작성하고 스톱워치를 활용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공부할 때 스타워치랑 플래너 맞아 맨날 들고 다녔습니다. 완전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도 공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플래너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너를 안 쓰면은 공부할 거는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저는 책을 나눠서 뭐 이번 달에는 이 책을 끝내고 다음 달에는 이 책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을 끝내려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된다라는 할당량을 세워놓고 그 하루하루를 할당량을 채워서 절대 제가 공부하는 날이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플래너를 꽉 채워놓고 그냥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은 제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공부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플래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물리교육과 멘토님도 공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비교하는 걸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실은 비교를 자주 하게 돼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친형이나 아니면 뭐 누나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 교육학에서도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섣부른 비교가 괜히 나의 자신감, 자존감을 깎을 수도 있고 원래 성적보다도 안 나오고 비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적만 보고 쟤는 이번에 몇 점 올렸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올렸네? 라는 그런 살짝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비교를 남과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나보다 더 나은 발전하는 내가 되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멘토님들 혹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했던 본인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공부할 때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이과는 수학을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이어폰 한 번씩 끼우게 되면은 다시 집중력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도 안 되고 잠이 오고 뭐 집중이 안 되고 슬럼프가 온다 하면은 저는 학교 이렇게 산책 한 바퀴 그냥 운동장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러면은 제 자신이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물리교육과 멘토님도 이런 극복하는 방법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거나 시험을 봤을 때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그래도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건 맞으니까 그럼 보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도 이렇게 극복하는 본인의 팁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 팁을 드리기가 왜냐면 지금 좀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럴 때는 저는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좀 답답하면 우는 게 사실 좀 억울하긴 해도 되게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한번 팡 울어버리고 울고 나서는 좀 열심히 해보자. 다음에는 좀 마음을 다잡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제 스터디 위드 미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틀어놓고 이 친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이 친구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멘토님들이 너무 꿀팁을 많이 주셔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멘토님들별로 각자 본인의 전공을 살린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물리교육과 멘토님. 일단 저는 아직 확실한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 특히 오해하실 게 대학생이 전공을 선택했으면 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 와서도 전과나 복수 전공 등 실은 꿈이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아직 확실한 꿈이 없고 일단 현재는 대학에 온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관심 있는 강좌 이런 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아직 찾아가는 중이시네요. 그럼 영어영문학과 멘토님도 꿈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육 쪽으로 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직 이수를 하거나 혹은 교육대학원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길을 택해서 현재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멘토님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뭐 S전자나 L전자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말아서 나오는 핸드폰도 있고 접어서 나오는 핸드폰도 있고 몇 번 접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핸드폰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일조를 하게 된다면 제가 되게 제 자신이 뿌듯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진 비전이네요. 네, 그럼 혹시 멘토님들 중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본인의 전공과 살짝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처음 들어왔을 때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책을 그렇게 즐겨 읽는 편도 아니었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해리포터 한 편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어떻게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왔어?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실제로 들어가서 적응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 한 학과의 수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5개, 6개 있는 수업에서 막 책을 이만큼 읽어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적응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교수님이랑 직접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조언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좀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하나하나 헤쳐나가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이 사실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어 영문학과랑 영어 교육과는 아예 다르거든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마를 좀 겪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름대로 플랜을 짜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극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가 이름이 길잖아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렇게 9글자나 돼서 보통 사람들이 반도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학과는 반도체만 다루는 학과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과 물론 반도체를 다루고 여태까지 반도체를 통해서 진로를 찾으신 분들이 많지만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분야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라는 존재는 저희 학과한테도 분명 중요하고 넓은 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소프트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과는 반도체니까 굳이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물리교육과 이렇게 3개의 학과 멘토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과 멘토링을 통해서 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요. 중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학 생활까지 저도 많이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 적성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늦게 가는 길일 수 있고 빨리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즐기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학과를 결정하는 것도 좋고 물론 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살면서 70살까지 살면서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꼭 찾아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